자, 그러면은 전기 일반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1번부터 50번까지 풀 건데요. 이 부분은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회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는 문제는 과감하게 X라고 표시해서 다음에 반복학습 때 보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리송한 문제들은 문제에다가 반드시 물음표를 체크해서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전기기능사 필기의 아주 고유적인 고유 1번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전자 중에서 비교적 외부의 충격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자, 마이너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플러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과잉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음전기가 되었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다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즉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 이야기죠.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일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음전기가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됐어요. 혹은 마이너스가 하나 놀러가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 양전기를 띠게 됐어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답은 3번 대전입니다. 4번, 한 개의 전자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끝에 승수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너스 31승을 기억하시게 되면서 2번의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양성자 혹은 중성자 그리고 전자의 질량이 각각 몇 킬로그램이냐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원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죠. 즉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는 양성자, 그쵸? 그리고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중성자. 자, 이것들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원자 핵과 함께 자, 마이너스를 떼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원자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즉 1번을 보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가장 무겁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번은 양성자와 전자를 합친 게 가장 무겁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번은 원자 핵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자 핵이라고 했죠. 그렇죠? 원자 핵과 전자를 합친 게 가장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를 합친 게 가장 무겁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4번은 중성자와 전자를 합친 게 가장 무겁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무게가 어느 것은 그냥 티끌만큼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세 개를 합친 것이 가장 무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반지름 5mm인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당 구리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의 개수는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A. 1A라고 하는 거는요, I는 T분의 Q, 즉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1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자의 개수로 하게 되면은요, 1쿨롱은 전자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1쿨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은 10A는 무엇이냐? 1초 동안 1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게 된 거죠. 10쿨롱. 그럼 10쿨롱은 어떻게 되냐? 10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자, 6.24 곱하기 10의 19승 개의 전자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 전기량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의 쿨롱이죠. 8번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 동안 흘렀다. 자,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어지는 문제죠. I는 T분의 Q입니다. 전기량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량, 전기하고 뒤에 량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전기 곱하기 량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기량은 Q죠. 그러면은 Q는 어떻게 됩니까? I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I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로 환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은 초로 환산해야 되게 되는데 10분이면 60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0 계산하게 되면은 5 곱하기 600 하게 되면 3000이 되겠네요. 답은 3000쿨롱이 됩니다. 4번이죠. 9번 도체의 단면적이 5제곱미터인 곳을 3초 동안 10쿨롱의 전하가 통과했다면 이때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5제곱미터 이거는 함정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류 I는 바로 T분의 Q라고 하는 이 사실뿐입니다. 시간이 3초고요. 그 다음에 전기량이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네요. 전류는 10A가 되게 됩니다. 10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동일한 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거죠. I는 T분의 Q가 되죠. 지금 시간이 5초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4쿨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초간 4쿨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8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0.8 나오고 2번 같은 경우에는 10의 3승 밀리암페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8 곱하기 10의 3승 밀리암페어입니다. 그런데 답은 2번이죠. 왜냐? 0.8 곱하기 10의 3승 밀리암페어라고 하게 되면 밀리가 결국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요것 없어지게 되면은 0.8A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재료 중에 저항률이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이 가장 큰 순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납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12번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최적 고유 저항이 가장 큰 금속은 무엇이냐? 역시 11번과 동일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 고유 저항의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기능사에서 보게 되면은 단위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저항, 아니면은 유전율, 아니면은 투자율, 아니면은 전도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단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푸는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필수 암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에 물어보고 있죠. 고유저항의 단위로 모르는 어떤 거죠? 고유저항 로의 단위로 맞는 것은요. 자, 13번에 바로 옴 메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당 몇 옴이냐가 바로 고유저항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14번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저항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5m를 표시하게 되는데 근데 전선의 경우에는 이게 그리고 전선의 경우에는 이 단면적을 1제곱미터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돼요. 이 1제곱미터면 가로 1m, 세로 1m인데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선의 경우에는 야, 이게 실용상 제곱밀리미터로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14번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죠. 저항인데 가로 세로 1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길이가 1m일 때를 우리가 전선의 고유 저항의 단위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15번 1옴메타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옴메타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거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사실 2번인데요. 자, 왜 2번이냐? 2번은 이렇게 돼 있죠. 10의 6승, 그 다음에 옴, 그 다음에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미터가 두 번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이 뒤에 있는 게 미터고 이 앞에 있는 거는 밀리입니다. 밀리라고 하는 것은 저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풀어보게 되면은 10의 6승 그리고 옴 그리고 자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미터 제곱 퍼 미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이렇게 이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 옴 제곱미터 퍼 미터가 돼요.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이냐? 1 옴 메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6번 전도도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 퍼, 메타라고 합니다.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거는 옴, 저항의 역수죠.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죠. 저항은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느냐. 즉, 자, 옴 분의 1이 무엇이죠? 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17번.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항률의 역수는 전도율이다. 도체의 저항률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증가한다. 정의 역수는 컨덕턴스이고 그 단위는 지멘스를 사용한다.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번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자, 왜냐? 원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위는 옴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면적에는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4번은 잘못된 말이죠. 18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이다. 저항률의 역수는 도전율이다. 어쨌든 나와 있는데 4번에 저항률의 단위는 모 퍼 제곱미터가 아니라 아까 저항률은 뭐라고 했어요? 옴메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옴메타. 4번이 잘못된 얘기죠. 19번 도체의 길이 L미터, 단면적 S제곱미터의 저항 R은 모 S분의 L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모의 역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9번 보게 되면은 자, 로죠, 로. 그렇죠? 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고유저항이라고 했죠.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어떤 상수, 그 크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의 역수는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고유저항은 뭐라고 해요?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고. 이것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이것은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 도전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이죠. 그리고 이걸 읽을 때는 자, 로 분의 1은 뭐냐? 이건 우리가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자, 20번.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할 때는 가래떡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래떡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가래떡 가지고 있습니다. 가래떡을 가지고 쭉 늘려봐요. 길이를 2배로 늘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쭉 늘려요. 그러면은 굵기는 어떻게 됩니까? 굵기 그대로입니까? 아니죠. 굵기는 더 얇아지게 되죠. 따라서 길이가 2배가 되면은 굵기는 또 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 20번 문제. 예를 들어 20번 문제 맞죠? 네. 자, 원래 전선의 고유저항 R은 자, 로 A분의 L인데 여기서 길이를 몇 배로 한다고 했어요? 자, 이 길이를 2배로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면적을 어떻게 했어요? 면적이 그럼 반으로 된다고요. 왜? 단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단이라는 조건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능사 문제 풀어볼 때 항상 문제 끝에 괄호치고 단이라는 말 들어간다면 무슨 말? 단이라는 말 들어간다면 이 문제, 이 말에 있는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용어가 이 서술이 문제 전체의 성격을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길이가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항도 2배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가 2배 늘어가면은 면적은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길이가 2배 늘어나고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겠는데 이건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증가하게 되겠죠. 몇 배? 4배. 몇 배? 4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1번에 같은 맥락으로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자, 이때는 길이를 2배. 자, 저항은 로 A분의 L인데 이번에는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몇 배가 됩니까? 당연히 몇 배? 6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22번. 이 쿨롱의 전기량이 2점간을 이동하여 12줄의 일을 했을 때 2점 간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기본식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자, 한일 W는 VQ다. 이거 뭐냐? 전기량과 전압의 곱이다. 따라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일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전기량으로 나눈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압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일을 얼마나 일을 했대요? 일을 총 한 개, 12주를 일을 했대요. 여러분이 돌 몇 개 움직였대요? 12개 돌을 옮겼대요. 몇 명이서? 2쿨롱, 2명이서. 그러면 한 놈당, 한 명당 전이차, 한 일은 얼마예요? 당연히 6볼트죠. 그쵸? 총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전기량 하나가 한 일이 되게 되는데 그 전기량 하나가 한 일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볼트, 전위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6. 그쵸? 23번. 두 점 사이에는 20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8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두 점 사이에 전하는 건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자, 똑같은 식 사용합니다. 한 일을 뭘로? 전기량으로 나누게 돼요. 한 일이 얼마? 80. 자, 전기량은 몇 개? 20개. 그럼 얼마? 4V 되겠네요. 답은 3번. 24번. 금속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리전선이 있는데, 자, 이 분필이 구리전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필이 구리전선인데, 전기가 잘 통하죠, 구리는. 잘 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터로 쫙 밑에서 불을 달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일반적으로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즉, 자, 이쪽이 온도라고 하고, 자, 여기가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일반적인 도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0에서 시작하지는 않죠.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려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부성 저항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도체는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면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전기 저항은 온도의 변화의 정특성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커질 때 얘도 커지는 플러스 정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25번. 20도에서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4인 동선의 저항이 100옴이었다. 이 동선의 온도가 80도일 때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뭐 그런 문제예요. 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뜨거워지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항이 얼마래요? 25번 문제가 지금 20도가 있는데 20도씨에서 저항이 100옴이래요. 100옴. 그쵸? 그러면은 80도씨에서 저항이 몇 옴이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100보다는 커지겠죠. 100보다 큰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몇 번? 4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쵸?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공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 공학적으로도 문제를 풀 필요가 있죠. 자, 온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25번이죠. RT는 이제 마지막의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의 온도는 초창기의 온도, 그걸 우리가 R0라고 할게요. R0,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이게 R0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초기의 온도죠. 그쵸? 그 다음에 상승된 온도입니다. 상승된 온도는 알파0. 그러니까 온도 계수예요. 그 다음에 T2 마이너스 T1. 이게 상승된 온도에서 그 다음에 초기의 온도를 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대로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처음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100. 100보다는 크죠? 1 플러스. 자, 온도 계수가 0.004래요. 그러니까 온도가 1도 바뀔 때마다 0.004옴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0.004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쵸? 비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온도가 얼마냐? 80도였고, 자, 초기 온도가 얼마냐? 20도였어요. 그러니까 상승된 온도는 총 얼마? 60만큼이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 124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도 이제 풀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좀 잘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풀어도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26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전기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
전력.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지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럼 자석에 가게 되면 이 힘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건 바로 기자력이 되죠. 이거는 뭐예요? 자속을 지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27번. 옴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I는 R분의 V.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전류는 전 앞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네요. 28번. 옴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거. 역시 이제 뭐 똑같은 것 같은 이제 문제가 되죠. 자, 2번이 되죠. 29번. 옴의 법칙에서 전류는 무엇이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 얘기가 되죠. 자, 다음에 30번. 저항 R1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0번이죠. 저항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자, 이거를 R1이라고 하고 이거를 R2라고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R 토탈을 구하게 되려면은 각각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병렬로 있을 때는 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통분하게 되면요. 제가 그냥 번거로도 한번 해볼까요? R1, R2분의 R2 플러스 R1, R2분의 R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R1, R2 분의 R1 플러스 R2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즉 이것은 우리가 두 개가 있을 때는 합분의 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합분의 곱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될 수 있죠. 31번.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는 것으로 설명해서 옳은 것은 합성저항 바로 이 얘기죠. 각각에 있는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거는 분의 1, 그렇죠? 분의 2를 합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의 합의 역수죠. 역수의 합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3번. 32번 0.2모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초 지식.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는 거는 컨덕턴스 분의 1을 이야기하죠. 다음에 컨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 분의 1이죠. 그래서 저항과 컨덕턴스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0.2모의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면 0.2모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헷갈리게 되면 R은 어떻게 됩니까? 0.2분의 1이니까 이것은 오hm. 오음의 저항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해하기 조금 쉽죠. 오음의 저항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를 전압을 가하면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V는 I 곱하기 R이죠. 그쵸?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예요? 3A.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입니까? 저항이 5ohm이죠. 그러면 얼마? 15V가 되겠죠. 답 얼마? 15V죠. 다음 33번. 24V의 전원전압에 의하여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회로의 컨덕턴스는 얼마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컨덕턴스라는 말 조금 헷갈린다. 나 이거 이상하다.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항을 구한 다음에 저항의 역수를 취하면 돼요. 그냥 1 나누기 저항 하면 됩니다. 자, 24V 6A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항부터 구해봐요. R은 I분의 V. 전류가 얼마냐? 6A. 전압이 얼마냐? 24. 그러면 얼마? 6, 4, 24. 4ohm이죠? 자, 이거 컨덕턴스. 그럼 컨덕턴스는 얼마입니까? R분의 1이니까. 자, 4분의 1.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0.25. 답은 뭐예요? 모! 이렇게 되는 거죠.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죠. 0.25. 답은 1번이죠. 34번. 2ohm의 저항과 3ohm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합성 저항은 얼마예요? 2ohm과 3ohm을 직렬로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 5ohm이죠. 그럼 컨덕턴스는 얼마예요?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 그럼 5분의 1. 그럼 얼마예요? 0.2. 답은 0.2.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 그쵸? 35번. 그림에서 2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5번. 지금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가 2ohm이고 여기가 3ohm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들어가는 전류가 10A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2옴에. 자, 여러분 10A 흐르게 되면은 여기 2옴에 많이 흐릅니까? 3옴에 많이 흐릅니까? 당연히 2옴에 많이 흐르게 되겠죠. 왜? 저항이 더 작으니까 저항이 더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은 I1은 두 개를 합친 것분의 2 플러스 3분의 남의 거예요. 3 곱하기 전체 전류 10 하게 되면은 5분의 3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A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풀지 않고 자 2옴이랑 3 저항이 2대 3이면 전류는 뭐예요? 3대 2죠. 3대 2 10A를 3대 2로 하게 되면 여기 얼마? 6A가 되겠죠. 그냥 느낌으로도 풀 수 있죠. 답은 4번. 36번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옴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2옴의 저항을 가진 전구에 연결할 때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1.5V가 10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압은 얼마? 1.5V가 10개 있으니까 15V. 자 다음에 0.1옴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얼마? 1옴. 자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전구를 연결했는데 이 전구의 저항이 글쎄 몇 옴? 2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I. 그럼 뭐 이거 옴의 법칙이죠. I는 R분의 V. R 값이 얼마예요? 전체 3옴이죠. 3분의 15. 그럼 얼마? 5A가 되겠네요. 답은 5A. 37번. 컨덕턴스 G, 저항 R, 전압 V, 전류를 I라고 할 때 G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G. 여러분 원래 R은 뭐예요? I분의 V죠. 그쵸? 그러면 G는 뭡니까? G는 V분의 I.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죠. 3번.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번. 지금 전류가 하나는 15V랑 하나는 5V인데 서로 방향이 어때요? 서로 싸우자는 방향이에요. 그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5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5V가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3옴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5V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 다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위로 흘리는 거기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되면 얘가 이기죠. 얼마만큼? 10만큼 이기게 되죠. 15랑 5니까. 그쵸? 그래서 전이차는 10V가 나게 되고, 이 전체 회로의 저항은 얼마예요? 8이죠. 그쵸?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R 값이 8분의 전압이 10 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1.25 나오나요? 그쵸? 1.25A가 되겠네요. 답은 1.25A. 39번. 직류 250V 전압에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각 계기 지시값 V1, V2는 각각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9번. 일단 직류 250V 전압에 자 여기 앞에가 250V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V1, 그 다음에 V2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대요. 자 이때 이 위에 있는 V1이 15kΩ짜리 저항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이 10kΩ짜리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각각 얼마를 가리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항이 10대 5, 2대 3이죠. 그치? 2대 3이니까 전압은 2대 3의 비율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250을 2대 3으로 나눠 가지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마 100V가 되고 여기는 아마 150V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250이 딱 되는 거죠. 따라서 V1은 150, V2는 100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반드시 250V가 돼야 되죠. 공급되는 전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사실은 뭐 150, 100, 100, 150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1번이랑 4번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0번. 10옴과 15옴의 병렬 회로에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이라면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병렬 회로를 그리게 됐는데 10과 15옴이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10옴이고 여기는 15옴이래요. 근데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면 이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15에는 3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퀴즈. 생각해보기.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 적은데 많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저항이 2대 3이면은 전류는 3대 2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당연히 2A가 흐르겠죠.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
5A. 뭐 계산할 것도 없죠. 답은 5A입니다. 답은 5A. 4번. 41번. 키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됐냐? 자, 키르호프의 1법칙, 2법칙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르호프가 이야기합니다. 1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 임의의 폐회로 해서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 자, 다음에 2법칙. 2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 전압법칙. 공급된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강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거죠. 그쵸?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41번을 보게 되면 1번이랑 2번이 서로 지들이 1법칙이라고 싸우고 있죠. 답은 하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는 무엇이냐? 저저항,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제가. 저가 몇 번? 2번. 그래서 뭐? 켈빈 더블 브릿지. 4번. 43번.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니까 2메가옴이 되었다면 누설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오메 법칙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 R 값이 얼마? 2메가옴, 2 곱하기 10의 6승 분의 전압이 얼마? 500V.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50 마이크로암페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오게 됩니다. 44번. 24옴의 저항에 미지의 저항 RX를 직렬로 접속한 후에 전압을 가했을 때 24옴의 양단의 전압이 72V였고 RX 양단의 전압이 45면 저항 RX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4번. 이렇게 풀어보죠. 자, 여기에 저항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게 24옴이래요. 자, 이거는 몰라요, 얼마인지. 근데 24옴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 자, 요 양단에 걸린 전압이 72V래요. 그리고 RX에 걸린 양단의 전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 얼마라고요? 이거 45V래요. 그쵸? 그러면은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죠. 즉 24옴짜리에 72V가 걸렸는데 자, 이것은 RX의 저항에 얼마? 45V가 걸린 거랑 같다. 내항과 외항의 곱은 서로 비례식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72RX는 어떻게 돼요? 45 곱하기 24, 45 곱하기 24와 같고 그러면은 RX는 45 곱하기 24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72로 나눈 것과 같죠. 그럼 우리가 RX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RX는 얼마? 아마 계산해보면은 15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꼭. 그쵸? 45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5번 그림에서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는 B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듯이 방문을 열듯이 이렇게 쭉 한번 열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되는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A가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여기 ER 그 다음에 ER 그리고 여기가 R 그리고 여기가 R 그리고 자, 이쪽은 3R 이런 모양이 됩니다. B를 가지고 쭉 끌게 되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거 결국 피스톤 브릿지죠. 여러분 절대 전기 기능사에서는 요상하고 이상한 것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요상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 피스톤 브릿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뭐 태분항 정리 이런 거죠. 어려워봤자. 그러면 이게 피스톤 브릿지가 뭐예요? 대각선의 곱이 같다면 가운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저항이 얼마입니까? 위는 3R, 밑에는 3R이죠. 즉 3R의 저항이 병렬로 있는 것과 진배 없다. 다름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R, 밑에 3R. 그럼 이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합분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3R 플러스 3R 분의 3R 곱하기 3R은 3R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6R이고요. 3R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R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R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거 2분의 3R이 되겠죠. 답은 합성장은 2분의 3R. 2번이네요. 2번 답. 46번. 다음 회로의 양 단자에서 태분항의 정리에 의한 등가 변환 회로로 변환할 경우 전원 전압과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태분항 정리는 이런 거예요. 태분항 정리는 복잡한 회로에서 한 개의 전압과 한 개의 저항으로 나타내자 이겁니다. 지금 몇 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6번. 몇 개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 25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100V가 있고 자, 여기에
35미 있죠. 여기가 이제 A고 이쪽이 이제 B 35. 그러면 한 개의 전압과 한 개의 저항으로 나타낼 때, 자, 전압은 A, B 양단에 걸린 전압입니다. 여러분 100V가 20대 30으로 하게 되면 이 양단에는 몇 볼트 걸리게 돼요? 100V가 20대 30에 2대 3의 비율로 하게 되면요. 얼마? 40V, 60V죠. 그러니까 전압은 얼마? 전압은 60V. 그리고 저항은 A 여기를 단락시키고 A, B에서 본 거. 20과 30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합분에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50분의 600 하게 되면 50분의 600 하게 되면 10인가요? 그쵸? 그러면 저항이 12ohm이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 47번.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구성하게 된다. 이게 태분항이라고요. 그쵸? V 및 R 값의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어요. 47번에는 자, 여기 앞에가 15V, 15V, 그리고 여기가 2ohm, 0.8,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 있죠. 2, 0.8, 그 다음에 3.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2대 3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 2대 3의 비율. 여기 양쪽에 몇 번? 얼마? 9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저항은요. 0.8이 직렬이고 2, 3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여기 0.8이 직렬이고,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3. 병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하게 되면 1.2죠. 1.2에다가 합분에 곱하면 1.2죠. 1.2에다가 1.8 하게 되면 2ohm이 되겠네요. 2ohm. 3번. 48번도 똑같아요. 48번도 20V가 4대 6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 6V, 4대 6의 비율이게 되면 6ohm의 양단에는 우리가 12V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합성장 64 하게 되면 얼마? 합분에 곱하게 되면 2.4죠. 2.4랑 0.6 하게 되면 3ohm이 되겠는 거죠.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직접 여러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49번. 그림에서 V는 24V일 때 V0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그래요. 그쵸? 왜?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제가. V1이 얼마? 24V죠. 24V고 여기가 2ohm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6, 3이래요. 6, 3. 그 다음에 양단의 전압 물어보는 거죠. A, B. 하면 합분에 곱하게 되면 이거 얼마예요? 2ohm이라는 거예요. 2ohm. 두 개 합성장이 2ohm이죠. 그러면 2ohm이랑 반이니까 24V가 반씩 걸리게 되죠. 그럼 얼마? 12V 걸리게 되네요. 다음에 12V. 2번. 50번. 단자 A, B에 3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3A가 흘렀다고 한다. 저항 R의 값은 얼마인가? 제가 요만큼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 50번. R은 얼마인가? 지금 R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R. 이거 합성정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는 R이고요. 이쪽은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2R이죠. 그쵸?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성은 R 플러스 2R 분의 R 곱하기 2R이에요. 이게 합성저항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전체 회로의 합성저항은 얼마냐면은 I는 R분의 V, 30V를 냈을 때 3A가 된다니까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얼마? I가 3A, 전압이 30이니까 이 회로는 합성저항이 10입니다. 즉 이 양단의 합성저항이 얼마라고요? 15ohm이라고요. 15ohm. 근데 요거를 계산했더니 이게 15ohm이 됐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이게 3R이죠. 3R분의 2R의 제곱. 3R분의 2R의 제곱이 얼마? 15ohm이 됐대요. 이제 R값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2R, 요거 약분하게 돼요. 그럼 얼마? 15ohm이 3분의 2R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R은 얼마? R은 2분의 3 곱하기 10.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5. 15 나오나요? 15? 15ohm인가요? 그쵸? 15.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델타 회로는 이따가 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50번까지 문제를 제가 풀어봤습니다. 뭐 사실은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한 뭐 3줄 이상 문제를 푸는데 3줄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한 식,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컨덕턴스 변환, 그 다음에 마지막 태분항의 정리, 그 다음에 회로 직병렬, 이 구조 정도만 알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